안녕하십니까 뽀얀거탑 청취자 여러분, 저희 보고 싶으셨죠? 또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도 조동선 선배님과 오늘 역시 또 유승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제 얘기 듣고 있었던 거 맞죠? 네,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 너무 자, 오늘 사연이 오랜만에 2개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평소 뽀얀거탑 잘 듣고 있습니다. 요즘 백신 관련해서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백신이라는 거는 가짜 바이러스를 조금 주사해서 몸이 그것에 대항하여 이기게 한 후에 나중에 진짜 바이러스가 침투할 경우에 그것에 대항하여 이기게 하는 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나이나 체격에 따라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힘이 다를 텐데 주입하는 백신의 양은 모두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몸이 상대적으로 약한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은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즉 몸이 약한 분이나 노약자 또 어린이에게는 백신의 양을 줄여서 접종하면 부작용이 적지 않을까요?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뭔가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메일은. 그죠? 좀 잡아주세요. 예. 아니요. 아니에요? 저는 대단히 맞는 날카로운 말씀이셨어요? 역시 뽀얀거탑을 자주 청취하시는 애청자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는 왜 매일 진행하는데 다르다 생각했지. 중간에 네네. 아마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음.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시험 도중에 절반을 투여했더니 오히려 효과가 좋았다라고 음. 했어요. 그런데 이 절반 투여군의 임상시험 그 구조가 아주 잘 짜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뭐냐, 니네 지금 장난하냐 이런 비난하고, 절반 투였을 때 왜 효과가 더 크냐 이거를 메카니컬리 설명해봐라, 그걸 설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줄어들었는데 네. 만약 이것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백신의 개발 과정,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 정도의 기간이 있었으면 분명히 밝혀졌을 거예요? 절반 용량도 임상시험 대상으로 다시 들어갔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있죠. 왜 절반 용량을 실수로? 그건 말이 안 되죠. 실수로 임상시험을 용량을 한다는 것은 옥스퍼드나 아스트라제네카 그런 그 네임밸류로 봐서는 상상하기 어렵고 네. 아마도 그 당시 이제 국내 전문가가 예측한 거예요. 아마도 아스트라제네카의 초기 이상 반응이 좀 많이 나타나잖아요. 다른 백신에 비해서. 네. 그래서 한번 절반으로 줄여보는 건 어떨까. 누군가가 그런 아이디어를 했고 그것을 좀 소규모로 진행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내 전문가들은 얘기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원래 질문으로 가서 왜 사람마다 체중이 다 다른데 약은 똑같이 하냐. 근데 이 백신도 네. 백신은 일반 약과와 달리 그 중에서 우리 면역 세포를 자극하는 거는 되게 극히 일부예요. 양이 아주 작아요, 사실은. 작기 때문에 소아 어린이라고 하더라도 체중이 작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게 더 줄이는 게 별 의미가 없더라. 별 차이 없는 거군요. 별 차이 없더라. 네. 이런 것들이 확인돼서 그렇거든요. 근데 임상시험 과정에서 그걸 다 사실은 시험을 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저용량, 그다음에 고용량 해보고요. 그다음에 제일 먼저는 안전한지 안 한지를 먼저 평가해요. 이번에 파이자가 12세에서 15세까지 임상시험을 3상을 완료해서 미국에서 승인했고 우리나라도 곧 12세에서 15세 맞을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5세에서 11세인가요? 지금 파이자 임상시험 들어가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도 6세에서 17세 사이에 어린이 청소년 지금 임상시험 중인데 네. 이것도 처음에는 안전한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라는 용량을 갖고 다시 그렇다면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아스트라제네카가 특히 그런 부분이 있었죠. 저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네. 선생님들 중에는 고령자 좀 반만 맞추면 안 될까? 아니 고령자는 사실 사이드 이펙트가 별로 없었죠. 네. 젊은 층에게 오히려 반 맞추면 안 될까?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함부로 우리가 할 수 없고 그렇다면 규모 있게 임상시험을 한 후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분의 사연이 뜬금없는 말씀은 아니고 그래요? 대단히 코로나 백신의 일련의 과정들을 짚었던 그런 맥락 하에서 보내주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더 나으시네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까요?
인정의 웃음. 아직도 그걸 내가 몰랐다니. 그렇군요. 유승현 기자님 여기에 또 첨언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이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는 네. 용량이 이제 그렇게 된 거는 맞는데 이제 오래전부터 맞아오고 있던 뭐 A형 간염이라든지 이런 거는 연령별로 용량이 다르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 18세까지는 성인 완전 19세 이상의 반 뭐 이런 식으로 음. 용량이 다른 백신들도 있어서 네. 그러니까 조동찬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임상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어느 연령에서는 어느 정도가 이제 적합하다 이런 게 데이터가 쌓인 걸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영 시도하지 않을 법한 얘기는 아닌 거네요. 네네네네. 어. 근데 이제 이 코로나 백신은 아무래도 너무 급박하게 긴급 사용 승인 이렇게 하다 보니 네. 이제 우선은 전일 용량으로 이렇게 가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예리한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추후에는 뭐 이분 말씀대로 어떤 나이에 따라 양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죠? 노약자 예를 들면 지금 봐서는 노약자는 용량을 줄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이드 이펙트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노약자는 젊은 층보다 효과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원래 노약자한테는 좀 세게 넣는 방향 혹은 횟수를 더 많이 하는 방향 이런 것들이 이제 검토되고 있었고요. 근데 젊은 층이면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는데 사이드도 많다면 용량을 좀 줄여보는 건 어떤가? 이런 그런 제안은 그런 퀘스천 마크는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또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는 그게 어떤 한 개인의 의견으로 결정될 게 아니라 대규모 그러게요. 임상 시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보가 돼야 그 근거가 확보돼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뽀얀 거탑을 굉장히 열심히 듣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백신에 대한 깊은 고찰이 느껴지는 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 고찰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고찰이 뭔 뜻이었더라 근데? 깊이 생각.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죠. 넘어가죠. 네, 그러니까 메일 우리 감사드리고요. 서로 아는 단어만 얘기해요. 그죠. 근데 나도 네. 모르는 단어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피차 일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 그리고 당황스럽잖아 고찰이라고 하니까. 다음 메일 개인적인 이제 고민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41세 남자이고 탈모 개선을 위해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에 CMP나 30정을 쪼개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에는 여성의 기형아 출산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많이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자녀 계획이 있다면 약 복용을 중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약이 정자에도 영향을 혹시 주어서 아내와 아이에게까지도 악영향을 가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보통 임신 준비할 때 8개월 전부터 먹는 그 엽산이라는 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도 8개월 전부터는 뭔가 준비 차원에서 중단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하셨는데요. 네. 네. 저희 남편도 탈모 개선제 무슨 치료약을 먹어요. 저보고 절대 만지면 안 된다 뭐 그 얘기 맞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출산을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깊이 고민하진 않았는데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음. 네. 일단은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이 남성형 탈모 치료제, 음.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와 동일한 용량은 좀 다른데 이게 남성 불임의 원인이 있느냐? 명확하게 불임의 원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내 연구에서도 남성의 고환에 영향을 줘서 어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연구는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임신을 계획 중이라고 한다면, 네.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임이니까 불임 되더라도 내가 워낙 그런 예를 들면 난 평소 정자 왕이었어. 그럼 그래서 뭐 임신 뭐 자신 있어 이렇다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 임신 계획이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약을 끊어보는 것을 할 수 있죠. 근데 불임은 사실은 이 약 때문이라고 할 수 없고 불임의 정식 진단을 받아야겠죠. 불임 클리닉에서 남성 요인에 다른 요인이 있는지를 먼저 살핀 다음에 다른 게 없다면 이 약을 생각해 볼 수 그 정도는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약은 여성이 복용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는데 근데 이건 남성이 복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은 복용할 필요도 없고 여성형 탈모에는 맞지도 않고 여성이 만약 임신했을 때 먹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굳이 먹을 이유는 없겠죠. 그러면 남성이 먹었을 때 정자를 정액을 통해서 여성에게 전달되는 양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뭐 기형의 위험을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없을 같은데 것 같아요. 네. 다만 그래도 뭐 뭔가 찝찝하니까. 그러면 뭐 그렇죠. 어. 뭐 그냥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런 게 좀 꺼림칙하다면 안 하는 것도 하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요즘 남성분들 많이 챙겨 드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선배 혹시 드시나요? 아니요, 전 머리숱 많으십니까? 제가 머리가 덥수룩하기만 하지 자세히 보면 많아 보이지 않는데. 제가 머리 깎을 때마다 미용사분이 맨 마지막에 주신 게 네. 숯을 친다고 하죠. 네. 그거 해요 저는. 지금도 해요. 그거는 미용적으로도 할 수 아니, 있는 그렇지 거니까. 않아요. 예. 저 머리가 되게 굵으신 그럼 것 이마는 같아요. 원래 넓으신 거고. 원래 어렸을 때부터 넓었어요. 이마는 원래부터 넓었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 넓은 이마에 잔털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직 이게 잘하고 있나요? 탈모냐 아니냐를 네. 봤을 때 네. 이게 잔털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피 상태. 두피 상태 제 뭐 신체 중에 두 번째로 마음에 드는 첫 번째로 마음에 드는 건 다리 길이. 두 번째가 이 두피 상태예요. 그래요? 한번 만져봐도 돼요? 되게 굵어 보여요. 모발이. 아니, 네. 굵어 내 심지가 굵어서 그래. 또 털이라고 말하다 뭐라고 하실까 맨날 이빨이라고 했다 또. 우리가 별거 아닌 거 이렇게 웃기지. 선배님 놀리는 재미에 맛들인 것 같아 이제. 우리. 이마는 원래부터 넓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 아니 저는 진짜 머리숱이 많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이런 약 없나 했더니 없더라고요. 진짜 바르는 거밖에 없고. 그래서 바르면 효과가 있나 되게 궁금하긴 하던데 남성분들 많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부작용으로 남성 왜 기능이 떨어진다 이런 거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네. 처음에 약간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는 한 달 정도 처음에만 약간 일시고 그렇고 지속되진 않다. 남성 성기능과는 관련돼 있지 않다. 소변 부분은 어때요? 이거 제가 그 의사 선생님 말이 맞아요. 네. 이거는 전립성 비대증을 오히려 치료하는 약이라서 네. 오히려 소변 기능이 좋아지면 좋아졌지. 근데 용량이 이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보다 용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탈모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량은 그래서 소변 기능에 별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만약 준다면 소변 기능을 개선하는 쪽으로 주지 반대로 주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정말 이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다나요? 탈모 개선에? 그럼요. 지금 현재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치료법 중에 가장 효과가 확실하게 인증된 거는 덜 빠지게 하나 봐요. 이 약입니다. 남자도 부럽다 이런 약도 있고 아 근데 되게 의외로 진짜 드시는 분 많으시더라고요. 많아요. 어쨌든 임신을 준비하신다면 조금 찝찝하시면 잠깐 끊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 네, 뭐 그죠? 저는 그건 네.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탈모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니까. 그리고 잠깐 치료를 끊는다고 해서 미룰 그 수 사이에 급격하게 빠질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임신 계획을 했어요. 어떤 날이 그다음부터 드시면 되니까. 또. 그러게요. 8개월. 근데 8개월 너무 길어요. 엽산 8개월 전부터 먹나요 보통? 너무 길어요. 근데 건고는 뭐 3개월 정도 전부터 드셔도 될 것 같고 네. 이 약도 그래서 8개월 전부터 중단해야 하는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아니고 이거가 옛날에 저번 사연에서 무슨 반감기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네. 무슨 약이 몸에서 사라지는 그 코피 나신 분 네.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싶은데 코피 나서 약 드시고 계신 분 우리보다 기억력이 훨씬 좋으시네요. 네. 몇 주 전에 끊어야 되냐 막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맞아 얘기했었다. 이것도 이 약을 먹으면 헌혈을 하면 안 되는데요.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몸에. 네, 근데 약 설명서에 보면 한 달 정도는 중단하고 이제 그런 몸에서 씻겨져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서
이것도 뭐 그 정도 중단하시고 음. 준비하시는 게 이제 안전하지 않을까. 헌혈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달이다라고 네, 얘기가 돼 있나 그, 봐요. 그 기준이 아마 몸에서 완전히 씻겨나가는 워시아웃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 제가 음. 혈액관리위원인데 위원 현재 그래요? 네. 뭐 무슨 일을 하시죠 그러면? 이게 헌혈이 네. 쉽지 않아요. 지금 되게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는 혈액 부족 있잖아요. 뭐 A형 혈액은 3일치밖에 안 남았고 뭐 B형 혈액은 5일치밖에 안 남았고 이런 맞아. 지금도 부족해서 모자르다 하는 얘기 많이 두 하죠.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이제 혈액을 좀 아껴 써야겠죠. 아껴 쓰는 문제. 그다음에 헌혈을 좀 장려해야겠죠. 근데 지금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들면서 헌혈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 뭐 헌혈의 대다수에 차지했던 게 학생들 학교에서 하는 거고 군인들 헌혈하는 건데 학생과 군인이 줄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좀 안전하게 했던 뭐 말라리아 유행 지역에서는 우리가 헌혈을 안 했거든요. 그걸로. 근데 확률로 따지면 되게 적지만 만에 하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한했는데 지금은 말라리아 혈액을 해서 감염되는 게 위험한지 혈액 공급이 위험한지가 그 다퉈야 될 때가 있잖아요. 어느 게 더 위험한지 모를 때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아예 말라리아 위험 지역이라도 헌혈하자. 왜냐하면 말라리아 위험 지역이 군대하고 또 이게 비슷해요. 뭐 그런 거 결정하고 그다음에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려면 이 광고가 맞는지 안 맞느냐 이쪽으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결정하고 하는 일을 하죠. 네. 그러니까 조금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변화된 거에 맞춰서 이제 네. 계획을 짜는 네, 일을 하시는 그때, 건가요? 네. 그러니까 뭐 전문가 위원회라고 하잖아요. 그 위원회. 제가 한국과학기자협회 오. 부회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시는 일이 많으셨네요. 인지 몰랐어. 선배님, 후배님도 모르시는데요 지금? 할 일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리니까 나온 김에 판을 깐 김에 또 자랑하자면 지난 5월 19일 날 세계 기자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네, 그건 제가 네. 사진 보내주셔서 네. 봤는데. 제가 거기서 한국 기자의 대표로 발제를 했고요. 또 최근에 카이스트 과학 저널리즘 대학원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강의를 한 바 있고. 강의까지 많네. 네. 탈탈 털어서 말씀하시네요. 네. 뭐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뭐 선배님 또 프로그램인데 많아요. 또 아무튼 뭐- 뭐 바빠요.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위대한 분을 모시고 아니죠, 방송하다니 뭐 영광입니다. 네. 그러면 뭐 어떻게 직함은 뭐로 그 중에 제일 높은 직함으로 불러드릴게요. 없어요. 저희가. 직함은 그냥 위원장님? 이랬어. 아니야 위원장 아니고 위원장 아니고 그냥. 근데 거기서 보면 네. 그게 이제 되게 귀찮고 막 어쩔 때면 음. 뭐 좀 바쁜데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그런데 가면 뭐냐면 현실을 그냥 좀 현장에서의 어려운 것들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가 있어서 그건 되게 좀 좋은 것 그러네요. 같아요. 예. 어쨌든 바쁜 와중에도 의미 있는 시간 일을 많이 하고 계셔서 참 멋지네요. 그렇죠. 헌혈은 많이 해보셨어요? 아니요. 진짜? 예. 아예 한 그거랑은 자격 헌혈은 조건이 상관이 없나 봐요. 예. 너무 죄송해요. 뭐. 그죠? 뭐 상황이 안 되면 본인이 못하더라도 뭐 주변에 권유하고 권장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뭐. 저도 헌혈을 죄송해요. 못하는 뭐. 상황이어서 못 네. 해봤어요. 웃겨. 혹시 그 음주랑 헌혈은 상관이 있는 건가요? 그거 좀 찾아봐야 돼요. 전날 술을 그치. 과음했는데 다음날 헌혈을 못한다 그런 건 없을까 모르겠어요. 그거 제가 예상치 못한 질문이네요. 그래요? 다음 시간에 난 선배님 그래서 안 했나 했지. 다음 시간에 네. 헌혈, 그러니까 음주를 하고 나서의 헌혈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공부해서 그러니까 이 약 같은 거 뭐 한 달이 말씀드리도록 걸린다는데 하겠습니다. 음주는 뭐 며칠이나 걸리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하고 그렇네요. 네. 예. 그러면 이제 헌혈하시기 전에 보통 다 물어봐요. 분들이 네. 뭐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 복용 있습니다. 그럼 어떤 약입니까? 물어봐서 그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게 금지약인지 아닌지 다 체크하는 거니까 네. 내가 굳이 이런 게 걱정돼서 미리 안 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가서 다 절차가 있습니다. 되겠네요. 예. 네. 자, 오늘 이제 본격 주제는 선배님이 보통 이제 저희가 공유하는 방에다가 기사를 올려주시는데 기사 이거 뭐라 그러지? 내용 네. 나가기 전 내용을 보내주신 거예요. 네, 따끈따끈하게. 아주 지금 이제 물론 따끈따끈하게. 방송을 들으실 네. 다음에는 SBS 8시 뉴스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나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시점에서 나가지 아주 않은. 따끈따끈한 아직은 나가지 않은 오. 그런 내용을 좀 다루고 네, 있습니다. 무슨 소식인가요? 네.
눈 커졌다. 왜 갑자기 저에게 일단 네. 우리 뭐 정치- 토스만 하면 눈이 엄청 커져. 갑자기 찾으시다 갑자기 저 음. 그 우리 어? 니래 저분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네. 존중해드려야지. 아니 저희 아버님이 이거 들으시고 오늘은 아버님이야? 시합을 들으시고 아, 예, 아버님도 찾아보신 듣고 거예요. 계시네요. 예. 근데 막 그분 남자분은 86년생이시니 어떻게 된 거야? 본인이 네이버 조작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지? 왜 그런 자료가 있나 봐요. 그래서 86년이요? 아, 같은 띠네 86년이면 띠를 보고 착각하셨나 보다. 진짜 하도 주장을 하니까. 진짜 그러면 이제 확실히 말씀드리면 제가 98년생은 아니에요. 86년이랑 같은 띠라고 하면 98년생이라고 오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아닙니다. 아, 뭐라고 쳐줄 말이 없다. 너무 웃겼어. 네, 우리 이제 네, 정치부 권란 기자가 취재가 된 내용인데 네네, 다음 주에 이제 우리와 미국이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서 미국에서 개발한 모더나 mRNA 백신이 네. 우리나라와 위탁 생산 계약이 임박했다는 취재가 됐어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 하고요. 근데 이제 위탁 생산에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 현실에서는 어떤 입장이며 과연 이 위탁 생산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실질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작전을 펼쳐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네네. 일단 기사 내용을 보면 일단 위탁 생산이 임박하다는 거는 팩트인가요? 네, 우리 정치부 기자가 네. 아마도 정부 고위 관료니까 청와대 관계자겠죠. 어. 그리고 정상회담과 관련돼 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청와대의 어떤 고위 관계자일 것 같아요. 청와대 나도 들어가 보고 싶다. 안 가보셨어요? 제가 군의관 때 어. 국군 서울지구병원에 근무했기 때문에 아, 그 앞에 뭐 제가 그때 출입증으로 청와대 그런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안 가봤어요. 귀찮아서. 거기 수영장도 있어서 군의관들이 거기 수영장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낯선 사람 앞에서 제 수영복 입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게 익숙하지 않아서 잘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가본 적은 있는데 가본 적이 있긴 합니다. 네. 네. 보통 청와대에 이제 뭐 대통령님과 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초청을 받는다거나 그런 이런 적은 걸로 없고요. 이제 그런 간다고 적은 얘기를 없고요.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수영장을 제가 갈 수 있었는데 못 갔다. 대통령님이나 청와대 고위 무슨 관계자의 지미 시설 갔다 못 갔다 뭐 그런 얘기를 뭐 하는 것 그런 적은 하시네요. 없으니까 뭐 네. 걱정하지 마세요. 뭐 제가 그럴 우리나라 리가 최고의 있겠습니까? 대표 기자님을 아직도 청와대에서 못 모셨군요. 누가 대표 기자래요? 아까 대표 기자라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 제 기사를 보긴 할까요?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 이게 미국 정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더나의 기술은 미국 NIH, 그러니까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이 갖고 있는 기술을,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투자를 해준 거죠. 이런 기술을 원초적인 기술과 그 다음에 당신들이 이렇게 좀 해봐라. 그래서 미국 연구비가 들어갔어요. 개발 단계에. 그리고 모더나사가 그 연구비를 바탕으로 지금의 mRNA 기술 백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의 권리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 정부라고 하더라도 그냥 모더나가 자기 돈으로 자기가 알아서 했다면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모더나라서 이렇게 가능한 일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무튼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 이렇게 각국의 정상들이 어떤 이런 위탁 생산 계약이 임박했다고 논의가 되는 것은 뭐 조동찬 뭐 유일하가 해가지고 야 위탁 생산하자 이런 것과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위탁 생산 계약 임박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위탁 생산이 만약에 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현재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게 네. 위탁 생산이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위탁 생산은 네. 크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DS라고 하는데 DS와 DP 어렵죠. DS는 뭐냐면 원료부터 원액까지 다 처음부터 만드는 것을 그것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A to G까지 하는 위탁 생산 방식을 있고요. 그걸 네. DS라고 하고 DS. 그다음에 원액은 받아요. 음. 원액은 받고 그다음에 그 이후서부터 가공하고 포장하는 것까지의 기술. 그러니까 이거는 대충 뭐 알파벳 위탁 중간에 생산. 뭔지 모르겠지만 뭐 예. O부터 Z까지 아니면 P부터 Z까지. A, B, C, D, E, F, G 이거 다 해봐야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다 확인 안 될 거야.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이거 뭐 누가 확인하겠어? 그 중간을 알파벳 네. 중간을. 아무튼 확인도 안 됐고 내 마음대로 질러도 되는데 자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잠깐 머뭇거렸네요. 아무튼 그 두 가지의 방식이 있어요. 네. 근데 위탁 생산을 이전받는 회사는 어떤 걸 더 선호할까요? 당연히 처음부터 생산하는 것을 하겠죠. 네. 근데 반대로 위탁 생산을 맡기는 아. 원 제조사 입장에서는 네. 처음보다는 후자를 선택하겠죠. 음. 그냥 상식적으로 왠지 다 주기는 짜증. 짜증 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원재료만 만들면 그래도 거기에 수익이 있을 테니까. 네. 그런데 이 방식은 첨예한 게 네. 만약 원료부터 그냥 아싸리 다 만들 수 있으면 국제 백신 원료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자체적으로 어쨌든 원료를 만들고 백신을 생산할 수 있죠. 하지만 중간서부터 원액을 받아야만 생산하는 과정이라면 저쪽에서 원액을 안 주면 결국은 어차피 못 만드는 거죠. 의존적인 부분이 있네요. 물론 그래도 아예 그냥 통째로 수입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낫긴 한데. 만들어 있는 거는 물건은 일단은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진전된 거긴 하지만 DP라고 하는 중간 형태의 위탁 생산도 아예 수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긴 하지만 그래도 DS 방식보다는 뭐 성이 안 차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DS 방식과 DP 방식 중 어느 게 더 확률이 높으냐? 네. 이거는 또 취재를 해봐야죠. 이제 취재가 어떻게 했냐면 이 모더나가 위탁 생산 방식을 다른 나라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면 되겠죠. 네. 이 모더나는 3개의 회사와 위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개가 있는데 프랑스와 스위스와 스페인입니다. 아. 그런데 스위스의 위탁 계약을 한 것만 DS 방식이에요. 원액. 나머지 프랑스와 스페인은 DP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도 DS를 한 게 있고 2개는 DP인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나라와 사실 위탁 계약을 논의한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 취재가 오늘 제일 어려웠어요. 네. 그 우리 유승현 기자님 그게 진짜 어려워. 한술 들어가는 거지만 우리나라와 회사와 일단은 우리나라 과거 어느 회사와 모더나가 위탁 계약 생산을 논의했는지 이걸 알아내고 그다음에 그 회사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게 진짜 어려워요. 제가 오늘 취재해서 역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부분이에요. 기사로는 달랑 한 줄 나가지만 네. 물어봤더니 네. 그때도 이제 당연히 국내 회사에서는 DS 방식을 요구했는데 네. 모더나 측이 그건 곤란하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회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회사가 모더나와 위탁 생산 계약을 진행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DS 방식보다는 DP 방식일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거죠. 그럼에도 물론 DP 방식도 그냥 아닌 것보단 낫지만 그러면 우리는 여론을 어떻게 더 써야 되느냐? 우리가 그러면 제가 뭐 정상회담에 언저리도 갈 수 없겠지만 네. 우리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DS 방식으로 좀 해달라. 원래까지 좀 해주자. 그러면 그런 게 있겠죠. 니네 그러면 돈 얼마 낼 건데. 그다음에 그럼 우리랑 얼마 동안 뭐 어떤 거 조건 할 건데. 뭐 딜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 딜은 정부의 실력이겠죠. 우리 정부가 충분히 여건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지만 그래도 우리 정부는 DS 방식으로 계속 노력을 할 거지만 현재 주어진 상황 과거를 살펴봤을 때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 다음에 물어봤어요. 이제 네.
다국적 제약사는 왜 그러면 DS 방식을 안 하느냐 음. 물어봤는데 이게 일반 케미컬 약과 음. 바이오 약은 완전히 다릅니다. 케미칼은 이 절차가 특허가 걸려 있는 과정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바이오 약은 어마어마하게 걸려 있어요. 이 과정 하나가. 왜냐면 케미컬은 죽은 거고 바이오는 약간 유기물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놈들이 사실 관리하기 쉽지. 어렵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요. 박제된 사슴과 실제 사슴을 관리하는 것의 차이라고 할까요? 이거 진짜 예를 잘 들었다. 실제 사슴이 너무 순하면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예시가 단순한데. 실제 사슴은 왜 춥지 않게 해야 되고 먹이도 줘야 되고 이불도 덮어줘야 되고 똥오줌도 치워줘야 되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덮었었나? 하나하나가 네. 다 저기예요. 네.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자면 메주로 설명한다면 음. 콩으로 메주를 써요. 음. 그런데 메주를 숙성하는 기간, 숙성하는 온도, 숙성한 습도에 따라 메주의 맛이 다 달라지잖아요. 네. 근데 약은 한결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나 숙성시키고 어떤 온도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어마어마하게 기술이고 거기에 다 특허가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특허 하나에 걸려 있는 법적 문제를 다 해소하면서 DS까지 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복잡하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부분이 여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근데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이 다 되면은 할 수 있으면은 이게 좀 적극적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왜 그래도 들여오는 게 맞냐면 예를 들면 코로나19 백신만 따져보면 내년에는 지금 임상시험하고 있는 것들이 다 풀릴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생산 기주도 더 늘고 있어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백신 기근 현상이 내년에는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국내외 전문가들이 그러면 우리가 기껏 커다란 돈을 주고서 이걸 무리해서 지금 했는데 내년 고작 되면 1년 정도 1년도 안 되고 그리고 이거 진짜로 DS까지 하려면 내년이나 본격적인 생산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이득이 안 나니까 싫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그러니까 국민 세금을 들여서라도 그걸 해야 될 이유는 앞으로 전염병은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 mRNA 백신 기술은 코로나 백신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 mRNA 기술을 가지고 다른 바이러스, 다른 세균을 잡는 약에도 백신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한 10년 앞을 내다본다면 충분히 우리에게 승산이 그러니까 뭐냐면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는 위탁 생산 기술 의미 없을 수 있어요. 그게 DP건 DS건 간에 DP는 더 의미 없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먼 미래를 본다면 조금이라도 그 기술을 하고 우리나라의 기술과 접목하면 되니까 10년 앞을 내다본다면 우리는 이것에 포커싱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런 거죠. DS가 우리 기술을 더 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예. 그렇다면 지금 뭐냐?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안동에서 생산하고 있죠. 네. DS 방식, DP 방식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거죠 기술까지. 네.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를 안동 SK 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다 생산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건 왜냐면 라이센스 계약이 안 돼 있고 라이센스는 아스트라제네카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동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생산하라는 것 물량만 생산할 수 있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여기에 공급하라는 것만 할 수 있어요. 네. 그럼에도 받아들인 거는 원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서 그것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자산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모더나와 진행할 어떤 회사는 지금 코로나19로만 생각하면 별로 이득이 남지 않을 수 있어요. 그 회사로는. 네. 근데 이걸 조금 국가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내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더 우리 정부가 힘을 내주기를 뭐 응원하는 거죠. 참 요리조리 잘 피하면서 말 잘한다. 뭐 피하셨어요?
그게 어디 업체인지 뭐 이런 거? 네, 그런 게 어디 업체인 건가? 그다음에 진짜 궁금하다. 이걸 다른 시각으로 보면 어. 말씀드린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거 사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커다랗게 큰 영향이 없는데 너무 이거 코로나로 국민들에게 큰 너무나 실제보다 과도한 희망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시각도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먼 미래에 관한 기술이지 네. 지금 당장 우리나라의 코로나 백신 가뭄 영상 근데 제가 지금 취재한 바에 따르면 너무 걱정하실 게 없는 게 7월부터는 많이 물량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또 나아지나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 정보를 갖고 있는 첨단 제약 회사들은 어차피 7월부터 해소가 될 거고 이거 별로 이득이 남을 것도 아닌데 굳이 받아야겠어? 이런 시각도 있어요.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봐서는 우리가 원천 기술을 하나라도 그들이 분명히 다는 안 줄 겁니다. 다 주겠어요, 사실. 입장 바꿔 생각해서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 주겠어요. 그러니까 다 주진 않겠지만 하나라도 더 기술을 이전받는 그리고 그것이 미래의 우리의 좀 걸음이 되는 좀 미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백신이나 약을 개발하는 기술로는 조금 뒤처지는 편인가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네. 약은 좀 그런데 약은 그래도 많이 따라왔는데 백신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 몰랐네요. 막 우리나라 어. 선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예전보다는 많이 쫓아온 어. 건데 예를 들면 아스트라제네카를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하고 노바백스를 위탁 생산하는 것도 상당히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원천 기술을 이전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였잖아요. 지금 mRNA 백신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비유하냐면 이거는 이제 백신학자가 있어요. 아니 달나라에 우주선을 보내는 게 우리나라가 열심히 하자라고 보내지는 거냐. 우리나라 지금 나로도 3번인가 실패했잖아요. 쉽지 않은 거. 이거는 그러니까 과학은 우주선을 정말 달나라로 보내고 싶다면 우리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30년, 40년 후에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당장 중국이 달나라 보내네. 미국이 보내네. 우리나라도 내내 보냅시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진짜 된다는 거죠. 예? 좀 신기해. 그 시간이 쌓여야지 뭔가 결실이 맺어지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은.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게 이제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이런 이제 이슈들이 나올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싶으셔서 이런 기사가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관심들을 갖고 계셔서 네. 만약 위탁 생산하면 우리나라 지금 그 당장 mRNA 백신에 가뭄이 해소되느냐 이런 부분 당장 보통 하잖아요. 분들은 이제 백신 그러면 우리가 물량 많아져? 이거를 그렇죠. 많이 그다음에 궁금해하실 뭐냐면 것 그럼 나 같아요. 이번에 이제 예. 다음 달부터 맞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뭔가 아스트라제네카 싫으니까 모더나 맞을 수 있어? 이건 좀 그런 면도 있고. 네. 아스트라제네카 뭐 싫어하지 않으시죠? 그냥 예. 죄송해요. 뭐 그런 말 하면 안 되나요? 아유. 아니 뭐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는 전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단점보다 조금 더 많은 오해가 좀 있었다. 단점에 대한 부각. 게 부각이 되는 것 이미지 같고. 관리를 잘못했지 우리나라에서. 예. 아스트라제네카가. 또 이게 저는 그래요. 아니, 말씀하세요. 예. 또 뭐. 또 뭐 최근에 네. 보도되는 그런 사례들이 갑자기 많아지다 보니 좀 되게, 부작용 사례들 네. 부각되다 보니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아야 네. 되냐. 네. 그걸 어떻게 제 일개 저 하나가 결정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뭐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게 가장 이제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더 좀 불안해하시는 거는 이해가 되게 돼요. 요즘에 너무 많았어서 기사가. 네. 네. 뭐 그래서 말인데 아스트라제네카 우리가 이제 백신이 조금 여유가 있어진다면 선택권을 주는 방향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지금은 이제 다 무료지만 선택이 주어진다면 사실 뭐 개인의 선택에 따른 비용을 본인들이 대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들을 그죠. 조금 현재로서는 아직 백신이 내 손에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거부터 해결해야 돼서. 쉽지 않겠지만 우리 손 안에 풍족한 백신이 주어지게 된다면 그리고 그게 예상보다 조금 빨라질 것 같다는 얘기들이 진짜로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다 국민 감정까지도 배려하는 백신 정책으로 그러니까
순간순간 좀 바꿔나가는 그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때 또 필요하고 이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해결 방안들이 생기겠죠, 뭐 그죠? 네. 지금이야 막 불안하고 이러지만 오늘 왜요? 제 눈치를 보세요. 너무 다 배고파. 불꽃 짧게. 예. 아 배고파서 빨리 끝낼까 막 이런 기분이 눈빛을 보내나 서로. 아니요. 약간 지금 약간 아니 저는 배가 고프긴 하지만 네. 뽀얀거탑을 하는 순간에는 너무 에너지를 재밌어요. 받는 느낌이 네. 들어요. 네. 아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청취자분께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음. 사연 중에 저한테 허세와 자학이 잘 유지된다. 그렇지. 뭐 이런 뭐 정확하게 진단하셨다 우리가 칭찬해 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어떤 분이 진짜 거기 소름이 돋았다.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왜?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인은 잘 판단 못하더라도 남을 판단할 때는 기준들이 다 똑같아요 보면. 아니 근데 그치? 저는 이제 거기서 놀란 게 뭐냐면 제가 허세가 있는 거는 알겠는데 제가 자학을 하는 거는 아니요 가끔 자학도 하세요. 예를 들면 어떤 거지? 뭐 내가 뭐 어. 그렇지 뭐 이런 거? 그런 아니, 자학? 막 저는 그래서 처음에 뭐 있었지 뭐 진짜 되게 선배님이? 잘난 척 많이 하시는데 자학도 하시네 막 이러면서 뭐 잘난 척 많이 한다고? 내가 뭘 또 그렇게 잘난 척을 했니? 아니, 그래서 되게 그게 있네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잘 삐진다 말 조심해라. 내일부터만. 아니 그럼 무섭게 백신 하죠. 있잖아요. 이제 어린 아이들까지 확대하는 이제 방향으로 가고 네. 있는데 괜찮나요? 애들 맞히는 거는? 네, 네.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 파이자에서 12세에서 15세 2,260명인가요? 어쨌든 네. 임상 3상을 했는데 음. 애들한테는 예방 효과가 어쨌든 100% 믿기지 않겠지만 100%랍니다. 100이라는 숫자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음. 그리고 이상 반응 있잖아요. 파이자를 맞은 이상 반응의 횟수, 빈도는 다른 연령층하고 비슷했어요. 네. 그런데 정도는 이상 반응의 정도는 훨씬 낮아요? 덜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조금 안심할 예, 만한 결과네요. 그렇겠죠. 예. 애들은 어차피 막 코로나 걸려도 증상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뭐안 맞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부모님들 생각하시잖아요. 뭐냐면 예. 애들이 음. 어른들의 돌봄을 받아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뭐 선생님 뭐 이런 분들한테 되면 또 전파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죠. 조부모님. 예.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한 이게 내가 더 안전해질 수 있는 거죠. 어린이들에게 맞으면.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도 실시간으로 도입됐으면 좋겠고 물론 우선순위는 조금 고민이 필요해요. 애들은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을 먼저 맞히는 게 좋은지 맞히는 게 고령자의 사망률을 더 빨리 낮추는지 네. 아니면 일단 애들은 맨 나중에 고령자 연령 위험한 사람부터 먼저 맞히는 게 진짜로 사망률 낮추는 건지는 그건 정말 수학적인 계산이 필요하겠죠. 또 최근에 뭐 좀 업데이트돼 있는 소식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만한 거 있나요? 업데이트 음. 뭐 있었지? 질문 날렸어 내가. 그러니까. 숙제 줬어. 그러니까 당신이 아니 정신이 우리 없네요. 유수경 기자가 아침 리포트했던 것들만 매일매일 해도 요즘 그렇죠. 뉴스를 이제 하고 계시죠. 그때 유일 아나운서가 오디오 교육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그 어떻게 뉴스 좀- 결국 아리로 방송되지는 않지만 어떤 내용이었죠? 그게 어제 네. 녹음한 선배님 아, 내용이었는데 같은 이거. 그거죠. 15세, 그다음에 또 있잖아요. 어린이들 그 전날 15세. 했던 아침 리포트 이상 반응 보상에 관한 게 달라진 게 있죠. 맞아요. 아. 그때 네. 뭐 40대 조무사분이 음.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이제 마비되셨다가 그렇죠. 좋아지는 단계다. 네. 근데 조금 보상의 폭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 뉴스를 반영하신 건지 이제 그분은 인과관계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나왔어요. 없는 건 아닌데 이제 그거를 판단할 만한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 근데 없으면 당연히 보상을 안 하는 거지만 이렇게 약간 근거가 없어서 모르겠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이분이 치료비가 그때 뭐 900만 원? 네. 그 정도 나오셨다고 했는데 1,000만 원 상한해서 이제 특별히 약간 일시적으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당국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 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확률이 낮기 때문에.
더 검사가 필요하거나 뭐 더 자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을 어쨌든 일시적으로 나라에서 해준다고 하니 조금 더 이제 안심을 하고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뭐 그거를 해서 돈을 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것보다는 네. 어쨌든 구제 방안이 하나라도 있으면 뭔가 안전장치가 하나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뉴스를 선배님의 리포트를 보시고 아이 그래요. 우리 뽀얀거탑을 들으셨나 봐요. 우리가 그렇죠. 아예 그 생각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조금이라도 있으면 보상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네. 액수도 이게- 약간 비슷해 1,000만 원. 그렇죠. 그리고 일단 뭐 선배님 힘인가? 아유 아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그렇게 보도를 한 것은 네.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신 전문가분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제 그렇게 보도를 한 거고 그 전문가분들이 방역 당국에도 계속 말씀을 하셨겠죠. 그리고 그게 통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도 다행입니다. 일단 너무 안 됐다. 일단 맞아요.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인과관계는 대신 정확하게 따져라. 음. 의학적으로 따지되 음. 인과관계가 좀 불분명한 거라도 음. 일단 사정이 너무 딱하면 그냥 일단 지원해 주자. 음. 그래야 사실 뭐 조금 그러면 안심은 되잖아요. 어쨌든. 예.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이게 진짜 인과관계가 있는 걸로 밝혀지면 네. 1,000만 원 상한해서 뭐 더 얹어주는 건 아니고 이제 차액 빼고 이제 나머지를 또 보상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신대요. 그래서 어쨌든 뭐 되게 잘 된 것 같고 좀 네. 완벽하게 회복하려면 남으셨겠어요, 네, 그죠? 그런 분들은 네. 빨리 회복하셔서 회복은 어떻게 계속 진행이 다 잘 되고 있는 상황이신가요? 그거를 그분은 네.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사지마비가 되셨는데 저희가 보도해드렸을 때가 좀 걸어 다니실 수 있는 정도까지 네, 회복됐거든요. 네, 네. 그러면 더 회복되실 거예요. 아. 그거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의 사정도 이제 좀 궁금하실 텐데 네. 방역 당국의 발표로는 뭐 뇌출혈 됐던 환자들, 뭐 신경염 있었던 환자들 회복 단계에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들 조금씩 예. 회복은 네. 하고 계시고요. 네.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제 고령자분들이 맞으실 때 그건 파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지러워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어지러운 게 시간이 지나면 나으시거든요. 근데 어지러울 때 잘못 넘어지시면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지러울 때 넘어지시지 않도록 사실 보호자가 계시면 네. 부축 한 명이 이제 좀 따라가셨으면 그게 제일 좋고 안전하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네. 지팡이 갖고 가라고 등산용. 그러니까 어지러울 때 이렇게 짚고 넘어지면 훨씬 덜 다치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방송에서 했는데 6, 70대는 넘어지면서 손목 이제 반응을 하니까 손목을 많이 다치는데 고령자분들은 여기 그렇죠. 고관절이 많이 다치시죠. 반응을 빨리 네. 못해서 네. 안전장치가 있으시면 네. 훨씬 그러니까 손을 안심이 짚으면 되겠네요. 손목 부러지는 네. 거 훨씬 낫는데 손을 못 짚으면 엉덩이가 쾅 되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고관절이 부러지고 엉덩이가 쾅이 아니라 그것도 아니면 탁 이게 넘어지면 그게 뇌 손상이 되는 거니까. 조심하셔야죠. 예. 그래서 백신 맞으러 갔다가 어지러운 큰 사고 당하시면 안 것만 되니까.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더라 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어지러울 때 쓰러지지 않는 그런 방안을 그리고 설령 쓰러지더라도 덜 다치는 방안을 조금 마련하셔서 대비하시는 게 안전하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위탁 생산이 이제 체결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나라에서는 모더나 백신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그럴 수 아니 근데 이제 그 계약량은 또 달라지는데 아, 네. 우리나라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위탁 생산을 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계약 물량은 본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우리 정부와 지금 한 것만 돼서 그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그걸 뭐라고 하죠? 그 우위권을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우리 아스트라제네카를 뭐 위탁 생산하는 국가니까 좀 더 많이 하겠다. 우리 정부도 계약할 때 그래도 우리 위탁 생산하는데 좀 더 계약합시다. 그리고 모더나에 대해서 그런 발언권이 조금 세질 수 있죠. 그 정도. 네, 그 정도. 알겠습니다.
자, tower@sbs.co.kr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메일 보내주시고요. 네, 네. 마무리할까요? 네.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버님께 시간이 한마디 하시겠어요? 아버님께 한마디 하세요. 그러니까요. 아버님, 예. 제가 들으라고 말씀도 안 드렸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되게 찾아서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직 제가 실력이 미쳐나요. 여기서 말을 많이 하진 못하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선배들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유, 그렇게- 어버이날 드시는데 효보다. 네, 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실력이 뛰어나서라고 오해하실 것 같은데 아, 저는 그냥 말이 많아요. 아니 아는 게 많아요. 저는 말도 그냥 말이 많아요. 우리 유승현 기자님이 오고 나서 우리가 막말하다가 네, 이제 우리 그렇죠. 유승현 기자님의 가족분들 눈치를 조금 아 맞아요. 보고 있어서 우리가 예. 조심조심 조심, 방송해야 될 조심해요. 것 같아요. 오늘도 아주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 동안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